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나는 나를 돌보기로 마음 먹었다. 작가 엘렌 M. 바드, 옹기니 오지영.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엘렌 M. 바드의 나는 나를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작가인 엘렌 M. 바드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돌봄의 방법을 연구하는 직업 심리학자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 심리학회와 보건전문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며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읽을 이 책은 실질적인 나를 돌보는 효율적인 방법 101가지를 제시합니다. 몸과 마음, 감정, 관계, 시간, 집과 환경, 일, 창의성, 변화까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돌보며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변화를 느껴보자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101가지 기록.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오두막의 아늑한 거실에 앉아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런던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정신없이 생활하던 나는 바쁜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나는 나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좋아했지만 근무 시간은 길었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주말 동안 돌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벨도 거의 울리지 않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책 몇 권과 색깔이 있는 펜 몇 자루, 그리고 빈 종이를 잔뜩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주말 이후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선명한 초록빛 나무 아래의 단단한 나무 둥지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느끼던 압박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작된 모험으로 5년 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방콕에 살면서 20여 개 이상의 나라를 오가며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끼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오두막에서 보낸 그 주말은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서 나는 나만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자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많고 의욕도 넘치는 나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나는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 작은 실험을 기꺼이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이란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케일 주스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식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아침마다 일기를 쓰며 보낸 시간은 내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었고 전쟁 같은 세상을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돌봄이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잔뜩 쌓여 있고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부탁을 해오고 답장해줘야 할 메일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유행하고 SNS엔 멋진 몸매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돌봄은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모든 과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 돌봄이란 개념의 역사는 길고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건강이었습니다. 처음에 환자에게 적용하던 의학 용어였던 자기 돌봄은 환자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등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이 개념은 상당 부분 육체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심리학자나 심리치유사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들과 감정 소모가 많은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돌봄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었고, 이런 직업을 가진 이들이 업무 현장에서 받은 충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여권운동과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색을 띠게 되었는데, 이러한 운동에 가담하던 이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행동으로 여기면서 여성을 치료하는 데 실패한 가부장적인 의료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율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 헬스 웰빙 산업과 결합된 자기 돌봄은 2010년에 들어서 서양 사회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나에게 자기 돌봄이란 나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요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은 짧은 시간 안에 해내기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기 돌봄에 관한 내용에 공감한다면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자기 돌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아직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후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둘 중 어떤 쪽이든 이 책에서 당신이 합격하거나 낙제할 일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것에 공감하고 어떤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지 알아보세요. 자기 돌봄 설명서. 나는 직업 심리학자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들에 대한 글을 쓰며 자기 돌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수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금 낯선 방법이나 조언들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는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란 변화를 나타내는 경건한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는 일상에서부터 결혼이라는 특별한 행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일련의 행동을 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함으로써 나만의 의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 감정, 동기를 조절하는 대뇌 변형계나 도마뱀 뇌와 같이 좀 더 원시적인 부분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또한 항상 일기를 쓰기를 권합니다. 내가 말하는 일기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 직접 적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지만 반드시 책에 쓸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나 공책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직접 적어보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신체, 마음,
감정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주제지만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일,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나 일과 관련하여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자기 생활의 범위를 지키는 등의 행동은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나와는 관계없는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101가지 방법을 직접 해보면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의 현재 상황과 가장 맞고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장을 골라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세요. 이 책을 다 끝낸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어떤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금세 끝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내려고도 하지 말고 모든 장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 책은 한동안 꾸준히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방법들을 가능한 한 천천히 지속하면서 매일매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삶에 작은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힘든 시기에 잠깐 위로가 된다는 이유에서 나도 모르게 하던 행동으로 뒷걸음질 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내가 이 순간을 최대한 값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걱정, 긴장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 3장으로 이 부분이 자기 돌봄을 연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돌봄의 모든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잘 돌보면 감정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창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연한 사고를 갖는다면 변화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돌보지 못하는 3가지 변명.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를 돌보는 것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는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5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때 자주 언급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방법에 필요한 것은 고작 해야 펜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연습을 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기 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습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3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을 이기적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두 개의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중 하나에는 시간, 다른 하나에는 에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시간이라고 적힌 병에서 물을 덜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병 안에 가득 들어있는 물은 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병은 점점 더 비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수동적인 참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힘든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은 시간의 병 안에 담긴 물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의 병은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행동은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병 안의 물을 다시 채우는 행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에너지 병 안의 물을 조금씩 따라내는 것과 같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나는 곧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남은 에너지는 없고 내 자신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텅 빈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책임감 있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잘 관리하는 것은 최상의 내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